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정말 상한론 조문에서 그 일종의 전환에 해당되는 그 병증이고 처방이 나타나오고 너무너무 중요한 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글입니다. 이 조문은 단순히 이 조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소음병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예. 소음병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조문은 그 상한론 조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조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조문이에요. 예.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 조문의 흔적이 더러더러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소음병 가운데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조문은 여러분들이 토시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어떤 사람이 태양중풍에 태양중풍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글이죠. 제 관점에서 보면은 태양병을 가지고 있는데 외감에 또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예, 외감에 또 노출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 조문하고 연계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 연계성이 없어요. 중요한 현실은 사실은 뭐냐면, 자, 맥이 부긴하잖아요. 예, 맥이 부긴하면은 중풍하고는 아니죠. 원래 조문에 따르면은 중풍상한이라죠. 근데 중풍상한 이렇게 잘 안 쓰잖아요. 맥이 부하면서 기나잖아요. 부긴하면 왜 중풍이라고 그러죠? 병세가 심해진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명분과 그 뒤에 따르는 실체 사이에 연결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태양중풍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외감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맥이 부긴하다. 부하고 긴하다. 예. 부하고 긴하다. 자,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망탕증이나 계지탕증에서 본 거죠. 발열하면서 오한하다. 그런데 신동이 아니라 통자가까지 있다. 병증이 심한 거죠. 예. 왜 이와 같이 심해졌을까요? 예. 땀이 흘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도 글이 너무 잘 쓴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음으로써 번조가 발생이 되어졌다. 근데 우리는 번조라고 하는 어떤 환자들이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답답해하고 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가슴이 답답한 거죠. 조라고 하는 것은 막 갈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 같은 증상이죠. 불안출이 번조자. 그런데 이 불안출도 해석에 따라서 원래 이거는 한 불출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한불출은 환자가 스스로 땀을 내지 못한 것. 불안출은 의사가 땀을 내려고 했으나 땀이 나오지 않은 것.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출이든 한불출이든 큰 틀에서 봤을 때 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땀이 없기 때문에 맥이 기나고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2000년 전의 글입니다.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글을 썼을 때 그 표기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거. 몸이 그냥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게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통증이까지 있다. 막 뼈마디가 막 쑤시고 아프죠. 여러분 감기 걸려보세요. 누군가한테 얻어맞은 것처럼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번조한 경우는 대청룡탕으로 쓴다. 새로운 처방이 나타났죠. 새로운 처방. 근데 만약의 경우 어떤 경우 맥이 미약한데 환자를 보니까 맥이 미해요. 자, 이 약이라는 말도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맥이 약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후세방적으로 보약 쓰려고 이렇게 구실을 삼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맥이 그냥 미해하면서 여러분 맥이 미약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맥이 긴장이 있고 힘이 세면 그 사람이 건강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맥이 부드럽고 오히려 미약한 게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제 관점에서 보면은. 예. 근데 어쨌든 간 여기서는 병증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맥이 미하면서 약하다. 이런 말에, 약이라는 말에 일단은 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약자를 썼을까? 예. 맥 미라는 말 써도 되잖아요. 이거는 누군가가,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 이런 거를 바로 누군가가 후세 사람이 몰래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맥 미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근데 왜 굳이 약이라는 말 썼을까? 거기는 뭐냐면은 발환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땀을 흘리면서 오풍하는 경, 땀을 흘리면서 오풍하는 것을 요것만 보면은 태양병증이죠. 태양병증인데 맥이 미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 자세히 보니까 맥이 미하면서 약하더라. 이럴 때는 한출 오풍은 발환하는 태양표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음증이라는 거예요. 소음증이라는 것을 내포하죠. 그래서 불가복지, 복귀해서는 안 된다. 대총령탕을 먹어서 복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용을 했더니 권력이 발생이 되고, 예, 수족이 막 차지니 이것이 바로 역이다. 이게 바로 역치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떨린다는 거예요. 근육이 막 버들버들 떨린다는 거예요. 근육경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새로운 용어죠. 근척육순이라는 말. 예, 근육이 놀래고, 예, 근이 놀래고, 이 육이 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근육경련, 근육이 막 버럭버럭 떨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 영양 상태가 현대인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러분 막 일부에서는 막 헬조선이다 그러고 젊은 애인데 여러분 그래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예, 그래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경우 드물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의 글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일부 사람들 빼놓고 영양 상태가 좋았을까요?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약을 쓰면 이와 같은 근육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자주 목격이 됐던 모양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땀을 흘린다는 거는 태양병 표증만 있는 게 아니라 양명증에도 나타나고 소음증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풍이라고 썼을 때 상황에 따라서 부자재를 써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복용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복용을 했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런 걸 구별을 못 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복용을 시켰더니 뒤집어진 거죠. 막 손발이 막 수족냉증이 발생이 되면서 소음병에도 번조증이 있어요. 예. 근육이 막 경련이 이렇게 났다. 여러분 이 조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쭉 배운 조문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우리가 가장 집중을 요하는 글입니다. 한 글자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권력이라는 말. 예. 풍한 사기가 비록 한 가지 독이나 그렇죠? 한 가지 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갑은 이와 같은 병독, 을은 이와 같은 병독, 신은 또 이와 같은 다른 병독이 아니죠. 예, 누구한테나 일정하죠. 그런데 표증에서 이증이 전환되는데 전변하는 가운데 똑같은 말이죠. 표증에서 이증으로 전변하는 과정 중에 병독의 성질이 변하고 병증의 증상도 또한 변한다. 네. 이런 건 순수 제 글입니다. 순수하게. 처방이 변해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처방이 변하는 거 왜 변하죠? 감기 걸렸으면 그냥 해열제 한 번 먹고 퉁 치면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 고방은. 그것은 뭐냐면 병독의 성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병증의 증상도 또한 변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경이 증상을 기술하는데 그 소재로 인해서 소재에 따라서 그 요로의 증상, 조짐의 증상을 특히 기술했다. 병사가 흘러가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표증에서부터 우리가 반표관리 이증으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나갈 때에 요로의 증상, 어느 부위의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요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어떠한 그 요로라고 하는 것은 한토화의 처방을 세우는 기준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한토화를 써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증상과 조짐의 증상을 반드시 기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볼 때 이것을 착안할 것 같으면 중경이 취증지 이, 요거는 이제 원인 이유, 증상을 취한 이유와 처방을 구성한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 항상 우리가 상한론의 증상을 볼 때 중경은 하필 그 수많은 증상 가운데 왜 이 증상을 취했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요로의 증상이고 한토화에 해당되는 기준의 증상이고 또 어떠한 병증이 새로운 병증이 발생되어지는 조짐에 해당되는 증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병세라든가 이런 것을 병증의 경중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서부터 뭐라 그랬는데요? 옛날에는 신장에 열이 있으면 번하고 이것도 여러분 상한 전생집에 있습니다. 신장에 열이 있으면 조하다. 번은 열이 가벼운 것이고 조는 열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 글에 대해서 눈떠 보니까 이 글이 굉장히 위험한 글이고 잘못된 글입니다. 근데 이런 글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도처에. 요즘에도 상한론 쓰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글은 안 썼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유가 비일비재하고 한의사 우리가 보는 신문지 민족학지라든가 뭐 한의학 무슨 뭐 아니 제가 뭐 신문 이름인데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을 검증도 없이 막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번은 열이 가벼운 거고 조는 열중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래도 옳다. 그러나 심열즉 번, 신열즉 조는 옳지 않다. 왜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글이다라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죠. 여러분, 항상 상한론 원문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상한론 원문에 어디 심열이라든가 심열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그와 같은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후세에 사람들이 멋있게 쓴 말인데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얘기다. 굉장히 잘못된 글입니다, 이게. 상한 전생집에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후세가 청나라 때 상한론가들은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상한론이 발전된 게 아니라 상한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다 명분이잖아요. 이런 거 명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걷어내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인데 지나친 가정이죠. 굉장히 지나친 가정. 상한론도 초기에 가정이 있어요. 가정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1차적인 가정인데 이것은 바로 2차적, 3차적 해당되는 가정이죠. 자, 이게 왜 잘못된 글이냐? 여러분 짧은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약이 조열을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증명할 수가 있다. 어떠한 약이 소시오가 반표발리의 한내 왕열을 치료한다. 그것은 어느 정도 말이 돼요. 그런데 시오가 간의 열을 치료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증명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어떤 약은 심의 열을 치료하고 어떤 약은 신장의 열을 치료한다는 것은 증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현대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고 합니까? 이래서 후세에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있죠? 규경설이 있는 거예요. 약의 규경설이. 예. 도대체 어떤 약이 심장의 열을 가라앉히죠? 황련이 심장의 열을 가라앉히고 그러면 신장의 열을 가라앉히는 약은 어떤 거죠? 황련의 흉중유열을 가라앉힌다는 말은 있죠. 흉중유열이 있을 때 황련을 쓰거든요. 흉중유열과 심의 열은 다른 거예요. 흉중유열도 후세 사람의 주예죠. 예, 이런 거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함부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환자들한테 얘기했다가 환자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합니다. 누가 그랬냐 그러면 어디 한의사가 그랬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듣는 거죠 우리가. 예. 이게 기존의 이 해석이에요. 기존의 해석. 예, 잘못된 거죠 이런 거는. 예. 자, 번은 조의 어떤 성질이다. 이 조는 번의 동작이다. 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를 말하면은 번은 미상볼 그 속에 있다. 예. 그런데 번을 들은 경우 더 들되 조를 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병세가 그다지 심하지 않는 경우다. 계지탕증에서도 여러분 땀을 흘릴 때 계지탕을 썼더니 번하면서 그 번이라고 하는 뭐죠? 땀을 흘리려고 하는 거죠. 예, 땀을 흘려야지만이 풀리는 증상이잖아요. 예, 거기에는 조증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번조는 그 일종의 양명의 징후이며 조열의 조짐이기 때문에 발안해서는 안 되는 증상에 해당된다. 예. 양명으로 이제 들어가는 어떠한 그 증상이죠. 번조라고 하는 거는. 예. 자, 특별히 불안출이라고 기술한 것은 병근이 그런데 아직 표위에 있고 이로 넘어간 건 아니다. 그 여파에 의해 가지고서 병증이 나타난 것이 바로 번조증이죠. 예. 그런데 제가 그 처음에 이 글자가 요 조자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요 조자인데, 예. 조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가 발안이니 왜 소라는 말을 제가 썼냐면은 중경서에 보면 소가 발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게 대표적으로 대총령탕이에요. 예. 조금만 발안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발안하면은 번조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총령탕에는 석고라는 약이 들어가는 거죠. 자, 땀이 없으므로 번조하지 않는 경우는 마항탕을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와 같은 상태를 미연에 예방하지 않으면 번조와 가료 음수 하면서 조혈의 급증이 장차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뒷글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오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왕탕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총령탕을 거쳐서 백호탕이라든가 승기탕에 이르는 이것이 전변의 하나의 길이다. 이 길도 있지만 다른 길로도 간다는 거예요. 왜? 밑에 아까 복용해서는 안 되는데 복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변의 한 과정이다. 자, 그런데 만약의 경우 맥이 미약하고 땀을 흘리면서 바람을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계지탕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맥이 미하니까 이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맥이 부안하고 한출 오픈하면은 당연히 계지탕을 써야죠. 근데 여기는 맥이 미약하다 그랬잖아요. 맥이 부안한 게 아니라. 네. 비록 번조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소음의 징후이며 망향의 조짐이기 때문에 발안 해당되는 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지탕이라든가 마왕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부자를 써야 된다. 그런데 경솔하게 대총령탕을 복용할 것 같으면은 땀을 한출 후에 수루부지해서, 예, 수루부지해가지고 땀을 막 비오듯이 쏟는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땀을 이렇게, 제가 왜 이런 표현을 과감하게 한출이라고만 쓰지 않고 왜 수루부지라고 썼을까요? 이 사람은 망향의 환자이기 때문에, 예, 망향의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 예, 양기가 부족해 있는 상태에 발안지 잘못 쓰면은 땀을 막 비오듯이 쏟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한출 오풍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오풍이라는 말을,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오풍을 썼느냐, 어떤 상황에서 땀을 흘리면서 바람을 싫어하느냐, 그것을 따져야지 잘못했다가는 정말, 예, 낭패를 본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지가 권력하고, 예, 근척 육순하고, 자, 이것이 오랫동안면은 근육병이 발생되어지니, 요거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 조문이. 예, 여기에서는 없어요. 그냥 큰 것만 얘기한 거죠. 이것은 탈핵 망향이 심한 경우이다. 예, 이럴 때는 복령사약탕이라든가 진무탕을 써야 되니, 이것은, 자, 우리가 표증에서 잘못 치료했을 때 전변하는 두 번째의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 이거는, 예, 복령사약탕증이 해당된다. 근척 육수는. 그런데 그 또 다른 분은 이것은 그냥 진무탕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죠? 결국은, 예, 부자를 쓴다는 거예요. 백복과 부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근육 경련에 쓰는 약들, 동계라든가 근육이 뭐 뛰는 거, 옛날 사람들은 복령을 썼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오룡산에도 복령이 들어가잖아요. 이수지의 대표적이잖아요. 예. 간질 발작에 오룡산을 썼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 자, 그거는 뒤에 추후에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진을 했을 때 결국은, 예를 들어서 백호탕이나 승기탕으로 빠지는 영역하고 복령사역탕이라든가 진무탕으로 빠지는 그와 같은 그 갈림길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죠? 그 사람에 달려있는 거예요. 체질에 의해서 이렇게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조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상한론을 읽어야 재미있고, 어떠한 병증이 연속성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심지어는 금계 요락에도 이와 같은 여파에 해당되는 증상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 예. 자, 척이라고 하는 것은 근맥이 막 조동하는 것. 순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떨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얘기예요. 근척 육성은 옛날 의사들이 수기 변조의 연고로 여겼다. 예. 근육 경련은 다 옛날 사람은 수기 변조인데, 수기 변조라 그래서 제가 무조건 뭐 이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회양시킨다는 의미도 내포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복용으로 위주로 했다. 자,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오히려 기혈 부족의 연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 경련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처방은 그 잘못됐냐?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상한 전생지병 처방도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가 쓰는 처방들. 어떻게 보면 고방보다 상한 전생집이 더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방을 공부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먼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복령이라고 하는 건.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복령을 근육 경련에 썼다. 수기를, 그 위장의 수기를 산음하는 약, 진정을 시키고, 예, 복부 동맥이 막 뜰 때 분돈증이라든가, 예, 심하계라든가 심계라든가 다 복령이 들어가잖아요. 예, 심지어는 이진탕에도 복령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 예, 진동과 경련이 심했을 때 복령으로서 진정을 시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후세방에 길들여진 우리들은 복령을 사용한다는 것은 몽해지사다. 꿈밖에 이래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다, 이런 소리예요.
야, 저까짓 게 이런 증상이 치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자꾸만 이런 복령을 그러한 이수지제를 기를 손상시키는 약으로 자꾸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후세방에 이 기혈이 부족하다고 하는 의미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그래서 고방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것도 전부 다 장벽이죠. 예, 잘못된 명분이죠. 예. 그 궁극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병증이 알고 보면 기혈 부족의 연고가 아님이 없죠. 그러면은 기혈만 보호하면은 만병이 모두 낫죠.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힘써 노력을 해가지고서 병증과 병성과 병독을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병증은 기혈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 그냥 툭 치고 말죠. 그럼 한의학을 우리가 뭐하러 배우죠? 한의학교를 뭐하러 위주를 하죠? 이거는 심하게 얘기하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 기혈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기혈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기혈이 부족했는가를 따져야 되죠. 예, 그게 바로 고방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잘못된 우리한테 그릇된 인식을 심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어 자체가. 예. 그래서 말은 정말 멋있죠, 여러분. 예, 말은 멋있죠. 근데 뭐하러 그러면은 기혈 보호하는 약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퉁쳐도 되죠. 그러니까 이 용어가 잘못된 게 이 용어가 우리가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거. 예. 상한론은 어디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용어가 기혈을 뭐 보호해야 된다. 보호라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보호라는 말을 없죠. 상한론의 근본은 뭐죠? 병독을 치료하면은 전기가 저절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몸이 알아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는 후세의 그 상한 그 누구죠? 청대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이게 이제 후세 가서 소위 말해서 귀족 계급들 한의사 의사들이 귀족 계급들하고 비율을 맞추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와 같은 용어들이 막 남용이 됐다고 합니다. 무릎 표열이 잠복해서 맥이 미약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표열이 잠복해가지고 맥이 미약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출 오풍자에 쓸 수가 있습니다. 대청명탕을. 맥이 반드시 부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음병증과 간혹가다가 구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전에도 며칠 전에도 얘기했죠. 소음병 가운데는 태양병증과 유사한 게 있고 태양병 맥 가운데에 소음맥과 유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로 가히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니 이것으로서 우리가 보면 중경 전후 시대에 그 질병을 치료하던 의사들도 경솔하게 발한제를 써가지고서 역치를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괴병이라든가 변증을 낱낱이 기술함으로써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시킨 거죠.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함부로 발한제에 써서는 안 된다. 우리가 괴병을 통해서 배우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그만큼 그 부작용을 만드는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 거죠. 이와 같은 책들을 통해서. 그래야 역치를 면하고 괴병을 우리가 겸하지 않게 하니 이른바 양공심독거다. 이거는 제가 좀 잘난 척 한 겁니다. 두보시예요, 두보시. 두보시에 나오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양공, 훌륭한 장인, 내 마음이 홀로 괴로운 거예요. 이런 글을 남겼을 때는 정말로 당대의 최고 가는 명의가 얼마나 혼자서 고민한 거예요. 야,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 조문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야, 요거 기억해 두세요. 양공 심독거다. 양공의 마음이 홀로 괴로운 줄을 홀로 괴롭다. 두보의 시에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조문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우리가 계지탕 조문에서 기상충이라는 용어, 그리고 마왕탕에서 그 무한이라는 개념, 대청령탕에서는 불안출이 번조라는 개념, 이것을 배웠는데 거기에는 소음증과 유사한 경우가 있다.
맥이 미약한데 옛날 사람이 무조건 대청룡탕을 썼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예. 맥이 미약한데 무조건 쓴 건 아니에요. 예. 표열이 잠복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대청룡탕을 써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맥미만 가지고서 처방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맥미한데 이 사람이 왜 그리고 맥이 미한데 번조증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감초건강탕이라든가 사역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잠복해 있는데 만약에 건강부자를 쓰면 이거는 낭패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일종의 변예죠. 변예. 예. 변예. 우리가 그 중경서를 보다 보면 상예가 있고 변예가 있습니다. 상예, 일반적인 예, 일반적인 예. 이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변예, 변예가 더 많습니다. 예, 상예, 변예가 있다는 거. 예, 근데 이런 표현은 원래가 있습니다. 예, 춘추에 나와요. 이런 것들은 상한론도 우리가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이 상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예, 맥이 미약한데 여러분 맥이 미하면은 사역탕 종류를 써야죠. 그런데 대승기탕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 변예죠. 열이 잠복해 있는데. 여러분 맥이 무조건 그 대승기탕 환자들 볼 때 맥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리고 환자의 몸은 우리가 항상 관찰해 봐야 된다. 그 사람의 체형이라든가, 제 동기 가운데 사상의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체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좋게 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체형을 항상 봐야 돼요. 환자가 와가지고 이 갈비뼈가 어떤 형성으로 되어 있는가, 벌어져 있는가, 닫혀져 있는가, 피부 상태 또는 여러분 피부 색깔 반드시 봐야 돼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피부가 아주 윤기가 있죠. 윤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벌써 피부가 변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부 변색,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등도 침 놓는 사람한테 등의 부위가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피부 변색이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약을 쓸 때 상황에 따라서 피부가 거무튀튀하고 이럴 때는 변색이 벌어졌을 때 등 부위라든가 허리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허리 약한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검게 이렇게 반점 비슷하게 이렇게 얼룩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자재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피부 색깔, 피부의 정도, 땀을 흘리느냐, 아느냐, 체형, 흉욕고만이 있느냐, 흉만이 있느냐, 소복고만이 있느냐, 동계가 있느냐. 이게 여러분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루틴으로 해야 돼요. 루틴으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보자마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방향의 약을 쓰는 방향이 설정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동계가 있다서 무조건 연계감초탕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계감초탕도 쓰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팔미안도 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수기를 치료하는 게 팔미안에 부자가 있잖아요. 백복택사라든가 부자가 축수증에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응용하는 것은 각자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고방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런 거는 저도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고방을 공부하면서 발전해 나가서 후세방도 자연히 터득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은 용어 앞으로 제가 자주 씁니다. 상예와 변예. 왜 맥이 비한데 옛날 사람은 망탕을 썼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이 잠복해 있는 경우. 맥이 미약한데도 여러분 대승기 땅을 쓰는 예가 훨씬 많다는 거. 딱 맞아 떨어지는 증상과 맥상은 별로 없어요. 자, 오늘 중요한 조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공부는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